안녕하세요, 시행착오입니다. 오늘은 1년 만에 1억을 벌고 후회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집 앞에 잔치국수집에서 국수 하나 사 먹을 정도의 돈이 없던 빈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도 1년 만에 1억이라는 금액을 달성을 하게 됐고, 심지어 지금은 월 1억의 매출을 내는 회사 대표가 되었죠. 불과 1년 반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절대 자랑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1, 2년 전에 저처럼 자본주의, 경제적 생태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막 갑자기 재테크나 경제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어떻게 돈을 벌게 됐고 어떤 부분이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후회가 되는지를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보다 더 빠르게 시행착오 없이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니까요. 꼭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1억을 모으려고 했던 이유, 그 1억이라는 돈을 벌어야겠다,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안함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29살이었는데요. 30살이 되는, 30대가 되는 게 갑자기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현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뒤덮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내가 30대에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건가?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시급으로 돈을 받거나 월급으로 돈을 버는 방법인데,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을 보면서 어디가 더 시급이 높은지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30살에도 30대에도 누군가의 밑에서 이렇게 시간과 맞바꾸어 일을 해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생각해보면 하루에 현실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정해져 있죠. 보통 9시부터 6시까지가 출퇴근 시간이니까 시간으로만 계산해보면 9시간이잖아요. 9시간이면 그냥 시급으로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그럼 9시간 9만 원일 테고, 9만 원을 주 5일 45만 원이죠. 45만 원을 또 4주 일하게 되면 얼마죠? 180만 원이죠. 물론 그거보다는 더 벌게 되겠죠. 주휴수당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봤자 200만 원 초반이고, 내가 뭔가 여기서 잘 번다고 해도 300만 원대, 아니면 부업을 한다고 해도 퇴근 후에 또 다른 야간 아르바이트나 배달을 해도 벌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러면 300만 원 이상을 못 벌면 내가 집을 살 수가 있을까를 계산해 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현실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려면 이게 아르바이트와 누군가의 밑에서 직원으로 일해서 이 200만 원, 3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게 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군가의 밑에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방법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궁금증이 생겼고,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다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미친 듯이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튼 빨리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모아라라는 게 되게 흔한 얘기였어요. 근데 1억 모으기가 쉽나요? 어떻게 쉬워요, 그쵸? 1억을 모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1억을 도대체 어떻게 모으라는 거야? 나 지금 서울에서 자취하고 월세 나가고 연애해야 되고 식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언제 내가 월급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는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제가 더 꽂혔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빨리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남들보다 아껴서가 아닙니다. 물론 아끼기도 했죠. 하지만 남들보다 1억을 빨리 버는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빨리 1억을 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출퇴근 후에 부업으로 또 맥주집이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배달을 해서 남들보다 빨리 1억을 모았을까요? 그게 1년 만에 가능한 일일까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도저히 1억이라는 돈이 답이 안 나와서 제가 뭔가 창업을 해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친 듯이 알아봤는데 성공한 부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이 방법으로 성공하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 자기네들이 무일푼, 영원, 저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블로그가 됐던 SNS 마케팅이 됐던 유튜브가 됐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구매 대행 사업이 됐던 말이죠. 이렇게 온라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창업을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가 않고 물건을 올려놓으면 판매라는 걸 하게 되면요, 제가 자고 있지 않아도 온라인은 24시간 가게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잘 때도 누군가가 저한테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한다는 이유였어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마진을 더 높게 세팅을 해서 팔고 있는 물건이 판매가 되면 더 싸게 매입을 해서 판매를 내서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구조여서, 이게 시간과 맞바꾸어 일하지 않고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부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자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나를 위해 일해야 된다.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투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죠? 사업이 되겠죠. 근데 그 사업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제 23년, 24년 지금 시점에서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사업이에요. 왜? 이 온라인이 너무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또는 구매 대행이 됐던 스마트 스토어가 됐던 어떤 걸 통해서라도 무자본으로 창업은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꼭 시작을 하셔서 시간과 맞바꾸는 아르바이트나 출퇴근이 아닌 사업을 빨리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현실적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이죠. 이렇게 1억을 벌고 뒤늦게 제가 후회한 점이 있는데요. 그 후회한 점이 어떤 건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조금 더 빨리 직장을 그만둘 걸,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지 말 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주는 월급, 1시간에 1만 원대의 그런 시급과 같은 급여, 알바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게 제일 큰 후회가 되는 거죠. 앞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왜? 누군가의 밑에서 시간과 맞바꾸어 버는 수익은요, 하루 24시간, 24만 원의 수익을 넘기기 힘들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업은요, 하루 24시간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24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2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2,400만 원, 2억 4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그렇게 벌 수 있어요. 진짜로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대신에 사업은 하루에 24,000원, 2,400원을 벌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밑에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내 일을 내가 직접 열심히 해보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누군가의 밑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네, 이걸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제가 보다 빨리 1억이라는 돈을 모으고 벌게 됐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죠. 네, 사업이라는 거는 뭔가 보증금도 들고 뭔가 창업 시설비도 들고 무언가를 다 갖추어야 되는 그런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사업은 이제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1년, 2년 더 앞당길 수 있었는데 이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죠. 뭐 늦게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더 많은 자산을 가지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의 후회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사업을 꼭 시작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후회한 부분은요, 돈을 벌고 있는 와중에 굳이 1억까지 내가 모을 필요가 없었다. 1억까지 벌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내 노동소득으로 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1억을 모아서 그 후에 재테크나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불리거나 또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셔도 되긴 해요. 하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작은 시드머니가 모였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경매를 하던 아니면 주식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던가 이렇게 빨리빨리 현금 흐름을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을 밟았더라면 내가 보다 빨리 1억이라는 돈을 모았을 건데, 벌었을 건데 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기보다는 몇 천만 원대의 시드만 되더라도 빨리 투자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해서 이 돈을 어떻게 불릴지를 공부하시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에요, 제가 투자해본 결과값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요, 항상 고점에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너무 뻔한 말 같지만, 내가 이게 고점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 1년치 값을 보세요. 1년치 그래프 값을 보고 지금이 정말 하한가, 바닥이라는 게 딱 보이면 그때 사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으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주식이 있겠죠. 지금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요. 1년치 그래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저는 보다 안전한 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분명 더 빨리 1억이라는 돈을 모으실 수 있고 더 빨리 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행착오 없이 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는 늘 오늘까지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